오늘은 코끼리 마늘, 흑마늘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공유할게요. 코끼리 마늘, 이 마늘 농사는 2020년 10월부터 농사를 시작해서 지금 2026년까지 계속 자가 종부로 파종하고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용도가 제 식구들이 가족용 먹거리라서 항상 흑마늘을 만드는데, 이 마늘을 수확할 때 비 온 후에 했더니, 왜 비 온 뒤에 땅은 굉장히 질퍽거리잖아요. 그래서 마늘 상태가 역대급으로 깨끗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손질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마늘을 캐서 이게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밭에서 계속 주화와 마늘을 심어서 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때 마늘 농사 하시면서 3년 된 마늘이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시죠? 예. 저도 농사하면서 실험물 이런저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3년 된 마늘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성장했는데요. 이게 흙 토양 속에서 이 주화가 그냥 녹고 다시 새싹이 나고 하다 보니까, 마늘을 수확해서 보니까 마늘 상태는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구들을 우리가 심었을 때 항상 이제 보통 9월, 홍산 마늘은 조금 일찍 심으니까 9월 17일부터 10월 초까지 심었던 것 같아요. 마늘을 재배를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얘는 해풍에서 자란 마늘입니다. 바닷가 환경에서 자란 거고 3년 동안 그대로 그냥 뒀어요. 이 실험적으로. 이 마늘 중에는, 코끼리 마늘 중에는 찐따로, 우리가 이제 마늘 하다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얘처럼 캐다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뭐 썩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심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지금 흑마늘 하는 거라 크게 잘 자랐죠. 그리고 또 홍산마늘 옆에 심으니까 이렇게 녹색 클로로필, 얘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좀 빼주셔야 돼요. 흑마늘은 보온밥통에서, 이 밥솥에서 보온으로 보름 동안만 유지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켜줘야 할 거는 뚜껑을 열지 말아주세요. 궁금하니까 뚜껑을 여는데, 김이 한번 빠지고 나면 뚜껑을 열었을 때랑 안 열었을 때랑 그 흑마늘의 상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뭐 요즘 이 만드는 건조기나 여러 가지 뭐 밥통을 이용해서도 하고, 또 오븐기도 하고, 뭐 오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는데, 밥통에다 보온으로 넣고 보름 후에 얘를 꺼내는 게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깨끗이 씻고 물기를 빼준다. 그리고 물기가 없는 상태일 때, 여기서 물기가 없는 상태를 이제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완전히 젤리처럼 만든 흑마늘을 드시고 싶다면은 물기 하나하나씩 다 닦아 주시고요. 이 흑마늘을 만들고도 이 껍질도 영양가가 있어서 흑마늘 차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껍질까지 드시려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나중에 껍질 차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로는 육수 낼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흑마늘 준비물은 깨끗이 씻은 코끼리 마늘을 준비한다. 그리고 밥솥, 큼직한 밥솥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양을 해야지 되는지 감안할 때는, 먼저 손질하기 전에 흑마늘을 여기에 이만큼 채워서 먼저 얘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넣어 볼게요. 물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 클로로필 있죠? 얘를 또 이렇게 흑마늘로도 만들지만 나중에 다양한 방법 제가 해먹는 거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된 것들을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거 아주 쉽고 간단한데, 이제 얘가 보름 후에가 문제예요. 보름 후에, 오늘은 여기 만드는 데까지 하고
보름 후에도 어떻게 하는지 또 공유할게요. 이걸 제가 이제 주변에 코끼리 마늘 농사하면서 주변에 정말 씨앗과 주와 많이 나눔했어요. 어차피 이거 해야 우리가 뭐 자급용이라서 다 먹질 못하니까. 근데 계속 실패했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실패가 두려운 분은 그냥 코끼리 마늘 밥을 해서 드시라고 추천합니다. 이 감자처럼 밥할 때 올려서 드시면 부드럽고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요. 당뇨 계신 분들 당뇨 관리할 때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편하게 넣어줍니다. 많이 담을게요. 위로는 아무래도 밑에 물기가 있는 것들이 있겠죠. 좀 여기에서도 이 자체 내에서도 물이 생겨야 나중에 하다 보면 한 컵 정도는 흑마늘 그 즙이 나오더라고요. 엑기스가. 근데 제가 이제 마늘 농사 하면서 항상 깔끔했었는데 올해가 정말 역대급으로 마늘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는 밭에 물이 없는 환경이라서 일조량이나 햇살, 뭐 바람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단 밭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마늘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색 클로로필이 있는 요런 코끼리 마늘이 더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진해지게 하는 방법이 이제 홍산 마늘과 같이 재배를 하거든요. 늘 항상 코끼리 마늘 있고 홍산 마늘 있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짝꿍으로 사이짓기 하다 보니까 마늘 농사도 잘 되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코끼리 마늘 농사했을 때 수확물을 이제 했는데 맛이 너무 텁텁하고 이게 쓴맛이 나거든요. 쓴맛이 나서 맛이 너무 없는 거야. 거의 이런 걸 왜 먹어야지 돼?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왜 먹어야지 돼?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의 방법이 홍산 마늘 옆에 코끼리 마늘을 농사하다 보니 그 당도가 조금 올라가고 쓴맛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먹는 섭취 방법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밥통에서 15일 그리고 여기 취사가 아닙니다. 보온 상태로 놔야 돼요. 보온.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온으로 해갖고 놓으면 15일 후에 얘를 꺼내요. 그러면 얘가 까맣게 변해 있어요. 까맣게 변해 있고 껍질까지도 그리고 또 촉촉하게 이렇게 껍질 까진 것도 살짝 말라요. 근데 완전히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젤리 상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젤리 상태로 만들려면 얘를 꺼내서 건조기에 건조해야 돼요. 건조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얘도 숙성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호박을 딴다든지 하면 후숙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코끼리 마늘도 후숙을 좀 시키는 거죠.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거나 냉동 보관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드실 때 이제 건조기에 한번 말리고 얘 이렇게 보름 동안 발효시키고 그리고 건조기에 말려주니까 물기가 줄어들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젤리처럼 겉면이 이제 수분이 없는 것은 냉동하고 약간의 수분이 있는 것들은 먼저 드시면 좋죠. 그리고 섭취 방법 얘를 삼계탕이나 백숙 뭐 이런데 흑마늘로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흑마늘 물로 끓여서 마시고 흑마늘 엑기스도 먹는데 간과 신장이 안 좋은 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를 통해서 밥을 해서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 우리가 식전 요리 그리고 식간 요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흑마늘을 식간에 반찬처럼 그냥 한두 개씩 같이 드시면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그런데 얘를 뭐 이 죽기 살기로 이것만 먹지 않고 정말 즐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마늘도
이 호불호가 좀 가족 간에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코끼리 마늘 농사를 지으면서 흑마늘을 어떻게 만들고 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흑마늘 이제 발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 또 완성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이야기 나눌게요. 자, 오늘도 우중이죠. 장맛비가 오락가락합니다. 건강하게 보내세요.